네, 현장 플러스 바로 찾아왔습니다. 좀처럼 이견이 좁아지지가 않았었던 이 부동산 3법이 연말을 그리고 앞두고 해를 넘기기 전에 다행히도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만을 찾자니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과연 이번 부동산 3법의 통과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을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임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 3법이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간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과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3법이 굉장히 말도 많고 그렇긴 했지만 이 법안 자체 이름도 복잡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저희가 부동산 3법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말했었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실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여야 간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협상이 이뤄지다 어제였죠. 어제 점심쯤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점심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부동산 3법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그 재건축 시장과 분양 시장을 활성화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법안이 담겨 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 유예가 되는데요. 당초 정부하고 야당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야당은 끝까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부동산 3법의 두 번째 법안은 바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 이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늘린 내용인데요. 사실은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그 전에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재건축 이후에 분양이 가능한 주택 수는 한 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좀 침해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 가능 주택 수를 최대 3채까지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부동산 3법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투기 등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뭐 다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3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전까지는 이 부동산 3법이 적절한 시기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통과가 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통과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 3법 모든 법안이 그렇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뒷북을 쳐버리면은 아무런 효과도 나지 않는데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늦은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반응은 반반인데요.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찌됐든 늦게나마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반응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부 교통부는 어제 여야가 합의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안들이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시장의 반응까지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경우에 건설사들이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양질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구매력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네. 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유발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일반 수요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다고 봤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올라가면 건설사들이 좀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주거 기술 개발도 촉진될 걸로 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 분양 물량 말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세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어를 정부는이라고 네.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실질적인 이 서민들의 기대 심리는 좀 낮은가 보네요. 사실 이건 정부가 어제 네. 보도자료를 통해 낸 자료를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네.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먼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강남을 중심으로 벌써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려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뭐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언정 내 집은 안 생긴다 이런 불안감인가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네. 건설사들이 아주 고가의 분양가로 분양을 주택을 하게 되면은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그렇죠. 어려워지겠죠. 네. 사실 올해 내내 취재를 하면서도 위례 신도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 열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가격도 높았고 또 구할 수가 없어서 청약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혹은 유지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3년 유예로 네. 결정이 났잖아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뭐 여야 그리고 정부 네. 이렇게 대립을 해서 정부하고 여당은 이게 재산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그렇죠. 어떤 네. 개인 재산인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너무 과거의 제도이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은 정부와 여당이 네. 그리고 야당은 이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맞아요. 거다라는 네. 논리였죠.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3년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동안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오르게 되면 그렇죠. 뭐 그 시세 차익을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은 누리게 되는데 이를 통한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최대 그렇죠. 50%까지 환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 부분에서 나온 건데 정부는 이번에도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이제 따온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가 그 347개 구역에서 18만 4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3천만 원 이상 초과 이익이 발생해서 혜택을 볼 수 네.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물량이 주로 강남권에 집중이 네,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너무 일부에게만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과 함께 그렇다 보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그렇군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영 기자가 계속 정부는 하니까 이렇게 예전 너무 강조했나요? 네. 네. 그 개그도 좀 떠오르는데 정부는 하면서 그 개그가 떠오르는데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네. 기존의 한 채에서 세 채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 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 이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건축 사업이 좀 활성화되는데 그렇죠. 걸림돌로 작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어떤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합원이 세 채를 분양을 받으면 한 채에 살고 나머지 두 채는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난 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분양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전세값도 따라서 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 국민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냐라는
어떤 다른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세난이 심각한데 전세로 그 물량이 나올 것인지 월세로 그 물량이 나올 그렇죠. 것인지 그런 그거는 문제도 뭐 있습니다. 집주인의 선택이니까 네. 오히려 월세로 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 주거 안정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그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총평을 좀 내려준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었습니다. 네. 이 부동산 3법은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이 대못이 뽑혔다는 것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잠재웠고 네.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과 분양 시장에만 이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혜택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극히 일부고요. 네. 그래서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 3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여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한 가지 볼모로 잡았다고 해야 될까? 그 네.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통과를 시켜야지만 부동산 3법에 합의를 해주겠다라면서 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부분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또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논의를 하기로 네. 합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측에서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책인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법안도 따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후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전월세 계약 청구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해야 할 방안입니다. 서민 주거안전 대책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어떤 분쟁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고 어떤 네.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이제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가질지는 솔직히 의문인 게 그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정확하고 명확한 대책이 아니라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좀 공권력이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부작용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토끼입니다. 두 마리 토끼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느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느냐. 물론 이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잡으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임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